지금 세술동 현장에 왔는데 실측하면서 일단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지금 이렇게 기역자로 꺾여 있는 창 같은 경우는 여기가 이쪽이 전체가 픽스창이 되고 이쪽이 픽스창이 되고 그리고 얘가 열리는 부분이 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창문이 걸쳐져서 이렇게 설치가 될 건데 여기에 기둥이 하나 있거든요. 코너 창을 이어주는 90도 코너바가 있어요. 그 코너바가 이렇게 가고 그 옆에 프레임이 붙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잡아먹는 그 길이가 생각보다 깁니다. 그러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만 차는 거예요. 다른 현장에 코너바가 설치된 외부의 모습입니다. 코너바가 있고 그 옆으로 프레임이 붙어 있죠. 안에서 보면은 프레임과 프레임이 90도로 맞닿아 있고 거기에 사이에 한 2cm 정도의 코너바가 살짝 보입니다. 가까이서 보면 이 코너바가 보이는 곳이 한 20cm 정도 두께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길이가 충분히 나올 수 있게 고려를 해서 디자인을 해야 됩니다. 여기가 프레임이 먹는 부분이 많아요. 그걸 알아야 되고 TT 창을 구성할 때 여기가 538입니다. 54cm 정도 되는 건데 이렇게 창이 돼서 여기 손잡이가 있고 이렇게 열리는 창이면 실제 유리 사이즈는 40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600이 안 되면은 400 정도보다 더 작은 유리 사이즈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뚫려 있는 걸로 보면은 비율이 괜찮지만 창문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 안에서부터 프레임이 시작되기 때문에 유리가 굉장히 협소해 보일 겁니다. 그래서 이 사이즈가 창문이 한 600 이상은 넘어갈 수 있게 그렇게 디자인을 해주는 것이 좋아요. 여기도 볼까요? 여기도 520. 처음에는 디자인을 크게 했을 거예요. 보통 649니까 650이니까 5cm 정도 줄여서 골조에 시공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 가로창이 600 정도의 창문으로 디자인이 됐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도 1150. 그러니까 600에 1100짜리 창문을 원래는 디자인을 한 거였을 거예요. 그런데 대리석으로 설치를 하다 보면 이렇게 대리석이 와리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 사이가 거의 6cm 정도 되는 거거든요. 6cm. 그러니까 창문이 그만큼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리석 마감을 하는 거라면 개구부를 10cm 정도는 더 크게 키워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픽스창이 될 거고 여기도 픽스창이 될 확률이 높아요. 그런데 간혹 여기다가 이제 TS 창문 환기용으로 하고 싶다, 활짝 열리게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여기 난간이 없기 때문에 위험하겠죠. 그래서 이런 곳에는 이 왼쪽 위에만 TT 창으로 열릴 수 있게 디자인을 하는 것이 실용적이고 그리고 가격도 저렴하고 디자인도 그게 좋죠. 열리는 방식 자체도 편하고. 자, 여기 이 창문이 여기가 문이 될 확률이 높아요. 밖에 데크를 깔고 문으로 만들면 가로가 840입니다. 그러면 열리는 폭이 한 740 정도 되니까 저도 지나갈 수 있는, 제 어깨가 좀 넓거든요. 근데 저도 지나갈 수 있는 문이 만들어져요. 자, 그런데 이런 창문을 디자인할 때 항상 밖으로 여는 문으로 디자인을 많이 합니다. 웬만한 창문 회사에서는 그렇게 디자인을 하고 설계사무소에서도 그렇게 디자인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제가 강의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를 TT 창문으로 하게 되면 이렇게 열고 밖으로 나갈 수 있죠. 그리고 닫으면 돼요. 밖에서 잠금 장치를 걸어야 되는 이유가 아니라면 TT로 했을 때 내가 여는 그때만 이 안에 공간을 차지하고 다시 밖에서 닫으면 되잖아요. 물론 이제 완전히 잠글 수는 없지만 살짝 걸리게 하는 도어 캐치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 하게 되면은 이 문 같은 경우에는 거의 40% 정도 비용을 절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TT가 도어보다 처짐 현상이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 같은 경우에 제가 꼭 문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니라면 TT로 디자인을 많이 해드려요. 자, 여기가 주방 창문이고, 주방 창문은 보통 이 정도 사이즈를 하긴 하는데, 자, 가로가 1728에 세로가
533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시스템 창호는 웬만해서는 최소 사이즈를 600으로 맞춰주시는 게 좋아요. 그게 열릴 때도 걸리는 게 별로 없고, 그리고 열린 폭도 충분하고. 근데 523이면은 그래도 사용은 할 수 있는데 제가 추천하는 사이즈는 아니에요. 자, 근데 여기도 보면은 650이에요. 이 콘크리트에서 콘크리트까지. 근데 대리석이 그만큼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마감을 처음부터 생각을 해서 창문 사이즈를 낼 수 있었다면 여기를 넓혔을 수 있을 겁니다. 넓혀서 디자인을 했을 거고, 제가 처음부터 설계 단계에 참여를 할 수 있었다면, 아니면 그때 컨설팅을 해드릴 수 있었다면 이런 이야기들을 해드렸을 거예요. 자, 여기 같은 경우에 창문 사이즈가 어떻게 되냐면 가로가 842에 높이가 690입니다. 이런 창문 같은 경우에 보통 이제 TT로 많이 해드리긴 하는데, 보시면은 가로가 840이고 높이가 한 700 가깝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로가 세로보다 길죠. 자, 창문을 요렇게 극단적으로 요렇게 했을 때 가로가 짧고 세로가 길면은 안정적이에요. 위아래를 요렇게 잡으니까 이렇게 열리는 게 안정적이죠. 근데 극단적으로 가로가 길고 세로가 짧으면 어떻게 되냐면 처지는 게 많죠. 요렇게 처지는 게 많잖아요.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가로와 세로가 비율로 봤을 때 가로가 어쨌든 세로보다는 길지 않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같은 것까지는 괜찮은데 길어지면 안 좋아요. 사용하는데도 실제로는 800 정도 넘어가면, 800이 어느 정도냐면 제 손 길이 정도 될까요? 이게 잠깐만. 제 여기 끝부터 여기 끝부터 이 어깨 끝까지가 650이에요. 제 손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럼 800은 어느 정도죠? 제 손끝부터 제 가슴 조금 바깥쪽까지가 800이에요. 이만큼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엄청난 길이에요. 이게 TT로 이렇게 열리는 거예요. 공간을 엄청 차지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로가 800 이상 넘어가는 거는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자, 여긴 또 볼까요? 여기는 가로가 530에 높이가 540입니다. 600보다 작죠. 물론 제작은 가능해요. 하지만 제가 추천하는 바는 아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가로가 658에 세로가 656인 거 보니까 처음에는 600에 600으로 디자인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컨설팅을 하면서 설계에 다시 창문 사이즈나 열린 방식이 다시 설계에 재반영될 수 있도록, 그래야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여기가 대표적으로 TS로 할 것이냐, 도어로 할 것이냐, TT로 할 것이냐, 이지 슬라이딩이나 스마트 슬라이딩, 뭐 이런 슬라이딩 방식으로 할 것이냐를 고민해야 되는 공간이에요. 자, 여기가 이 공간이 어떤 공간이냐면 2층 그냥 거실 정도 되는데, 2층 거실에서 밖으로 나갈 때 도어로 할 거면, 자, 내가 밖으로 나가서 밖에서 잠글 수 있어. 그러면은 도어로 해야 돼요. 그리고 문이 여기가 뭐 짐이나 뭐 이런 게 꽉 차 있어서, 아니면 소파가 여기까지 들어와 있어서 여기가 꼭 문이 밖으로 열려야 된다. 그러면은 도어로 해야 돼요. 아, 그리고 도어는 밖에서 꼭 잠그진 않더라도 닫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자, 슬라이딩도 밖에서 닫을 수는 있습니다. 잠글 수는 없지만 닫을 수는 있고 공간을 차지하지 않아요. 이 레일 위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방식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슬라이딩. 그러니까 TS는 프레임에서 살짝 빠져서 옆으로 옮겨지기 때문에 공간을 많이 차지하는 건 아닙니다. 거기다가 TS의 장점은 뭐냐면, 이렇게 비 오는 날, 지금 비가 엄청 오고 있거든요. 이렇게 비 오는 날 슬라이딩이나 도어는 환기를 하려면 문을 열어놔야 돼요. 이지 슬라이딩도 문을 열어야죠. 그러면은 위부터 아래까지 뚫려 있기 때문에 저 아래에서 지금 여기에 물이 들어와 있는 게 비가 직접 들어오는 게 아니고, 저기 보면은 튀겨서 이 안으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 밑에까지 열려 있으면 이 안으로 공간이 그 물이 튀어서 안으로 들어와요. 근데 TS의 장점은 뭐냐면 위에만 열리고 밑에는 닫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비 오는 날에도 이 부분에도 틸트로 열어놓으면 빗물이 이렇게 안 들어오는 거죠. 자, 근데 여기에서 내가 비용 절감을 또 하고 싶으면서도 틸트 기능까지 있는 걸 사용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안에 물건이 뭐가 딱 걸리는 게 없다고 한다면 이 부분을 TT로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비용 절감이 많게는 반에서 슬라이딩 비싼 걸로 따지면은 거의 100% 그러니까 TS 가격 하나가 줄어들어요. 엄청난 절약이죠. 자, 그래서 만약에 이쪽이 소파가 있고, 이쪽이 TV네요. TV라고 적혀있네요. TV라고 적혀있으면은 저쪽이 소파겠죠. 그러면 이쪽은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이쪽은. 저쪽은 소파가 걸릴 거고. 그러면 TT를 이렇게 열릴 수 있게 하고 나갔다가 들어오면 되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설계를 해야 되는 거죠. 자, 여기도 비슷한 사이즈가 나왔죠? 보면은, 가로가 830, 높이가 1353입니다. 830에 1353이면은 가로를 한 810 정도로 할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이 열리는 폭이 800 정도면 그래도 그나마 괜찮은데, 자, 만약에 여기 같은 경우에 애초에 디자인대로 하고 창문 사이즈가 변하지 않았다 그러면 950이에요. 여기 창문은 원래 900에 1300으로 설계가 됐을 겁니다. 1350이니까 50씩 줄여갖고, 그러니까 50씩 넓혀서 골조를 만든 거죠. 900에 1300짜리 창문이 만약에 설계가 됐다 그러면은 되게 애매한 거예요. 왜냐면 여기서 이렇게 열었을 때 이렇게 열리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실제로 터닝할 때 되게 부담스럽죠. 그래서 터닝은 거의 못 쓰고 틸트만 쓸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오히려 골조에서 창문이 줄어들어서 잘 된 케이스죠. 네. 저희 대표님 실측하고 계시고 요런 부분이 다행히도 여기 날개벽이 있어요. 날개벽이 있는데 여기가 날개벽이 이만큼 있잖아요. 그래서 창문이 요만큼 안으로 들어가고 대리석 때문에 조금 더 들어와서 그나마 여기 마감할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가끔 요렇게 창문이 붙어 있으면 여기 날개벽을 안 만들고 바로 창문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여기 마감할 두께가 나와야 되잖아요. 이 벽이 마감할 두께가 나와야 되는데 창문을 붙여서 설치를 한다.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만약에 이 날개벽이 없다 라고 하면은 저희가 프레임 쪽에서 연장해갖고 마치 벽처럼 마감할 수 있는 벽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고, 그게 아니면 처음부터 저희가 설계해서 이 부분 날개벽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드렸을 거예요. 네, 여긴 잘 된 케이스죠. 여기가 디자인이 되게 예뻐요. 이렇게 보면은 여기가 이렇게 1층부터 2층까지 커튼홀로 이렇게 창문 전체가 디자인되어 있고 여기도 시원하게 두 개가 있죠. 이런 디자인이 되어 있는 집이고, 보통 여기는 실내창을 많이 하거든요. 여기 실내창을 할지 안 할지는 나중에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실내창 안 들어가요? 여기요? 네. 여기는 그냥 오픈 배부부예요. 그럼 난간 하나 보다? 네. 난간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아까 거기랑 마찬가지로 TS로 할 거냐, 슬라이딩으로 할 거냐, TT로 할 거냐, 도어로 할 거냐, 이걸 정해야 되는 공간인 거죠. 저기 위에가 2층이에요. 저기서 내려다 볼 수 있는. 저 대학교 때 건축 배울 때 정진원 교수님이라고 계셨는데 그분이 항상 뭘 표현하냐면, 그래서 꼬나보는 거 내려보는 게 아니고 꼬나보는 게 건축의 미의 굉장히 핵심이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저 2층에서 여기 거실을 꼬나볼 수 있는 집이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실명 걸어내는데요? 네, 정 교수. 네, 정 교수님. 네. 저기 지금 높이가 거의 5,700이니까 여기는 플라스틱 창문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물론 플라스틱 창문으로 PVC 창으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려면 이제 풍압바라던가 그 보강 바들을 대줘야 되기 때문에 바가 더 두꺼워지거든요. 그것보다는 여기는 커튼널로 단열 커튼널로 들어가는 방식으로 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알루미늄 바하고 여기 왼쪽에 문이 하나 설치가 될 거예요. 여기가 좀 특이한 게 여기 현관에서 이쪽이 바로 안방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 중앙 문이 있겠죠? 그 문을 열자마자 바로 저쪽 주방이에요. 그리고 손님은 이쪽에서 맞이를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면은 바로 서프라이즈 되는 그런 집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도 중정으로 이렇게 그리고 올라가서 주방이 만들어지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아마 식탁이나 뭐 이런 식당이 되겠죠. 그래서 이쪽으로 뭐 터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쪽으로 보거나 나갈 수 있고 네, 이쪽에서 다시 저쪽 거실 쪽을 꼬나볼 수 있는 그런 레벨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독특한 재밌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자 2층으로 올라가서 여기 테라스 아까 얘기했던 여기 꼬나볼 수 있는 네, 이렇게 저분들의 정수리를 다 볼 수 있죠. 네. 요런 풍경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서 저쪽에 다시 테라스 그리고 이렇게 여기 방 있고 화장실 있고 자 다락으로 올라가면 여기가 또 굉장히 재밌는 네, 창문으로 되어 있죠. 네, 이렇게 삼각형 정확히는 오각형인데 끝에가 짧은 삼각형으로 되어 있고 여기 조그만 창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새솔동 실측하면서 저희가 고민하는 거, 실측하면서 저희가 디자인을 생각하고 사용성을 생각하는 거, 이런 건축주님의 가격, 건축주님이 가장 걱정하시는 아니면 우려하시는 가격 부분까지 저희가 같이 고민하면서 실측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었고, 또 집은 어머 지금 새가 이렇게 나갔어. 깜짝이야. 까치가 여기서 지나간 거 보니까 이 집에 복이 가득 깃들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집을 생각하는 마음이 커요. 창문은 집의 일부이면서 집 그 자체이기 때문에 창문을 생각하는 것보다 오히려 집에 사는 사람을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많다. 그런 차원에서 설계를 하고 그런 차원에서 견적을 내고 상담을 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요 현장은 시공할 때랑 완공했을 때까지 저희가 촬영을 할 수 있게 허락을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시공되는지 어떻게 완공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네,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지금 흰남노가 올라오고 있는 그 비겠죠? 네. 오늘이 비 아주 시원하게 옵니다. 오늘이 피크래요? 오늘 저녁에 쏟고 내일 오전까지. 내일 오전? 우리 내일 오전에 문경 가잖아요. 밀양 가잖아요. 나이스. 날씨 보니까 허리케인급으로 나오는데? 허리케인급? 요즘 매미보다 더 세대요. 보통은 태풍을 피해서 가는데요. 저희는 태풍을 정면 승부하러 갑니다. 네, 여기는 화성이고요. 태풍이 올라오는 그 중심을 향해서 밀양으로 갈 겁니다. 흰남노야 와라.